같이 못 살겠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아내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남편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이제는 서로가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본 적 있나요? 아내의 눈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덕 채널입니다. 오늘은 40년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만 살아온 여자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경, 올해 65살입니다. 미경 씨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커피를 내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조용한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고 그녀는 그저 숟가락 소리만 듣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가끔 건네는 말에도 돌아오는 건 응이라는 짧은 대답뿐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미경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편과 단둘이 있어도 마치 혼자인 것 같은 이 느낌, 대화가 없는 식탁, 관심도 애정도 없는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미경 씨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대학 동창회 모임 소식이었습니다. 다들 토요일 저녁에 모이기로 했어. 넌 꼭 와야 해. 30년 만의 동창회 모임. 미경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평범한 일상을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하며 참석을 결정합니다. 토요일 저녁 호텔 연회장. 미경 씨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자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미경아, 세상에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면서도 끝내 말하지 못했던 사람, 장태우. 세련된 정장 차림의 그는 와인잔을 들고 미경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미경, 30년 만이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미경 씨의 심장은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행복해? 태우의 질문에 미경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미경 씨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동창회 이후 미경 씨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오랫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옷차림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화장을 했네?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저 자신의 변화를 알아봐 주길 바랐을 뿐인데 태우와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창회 사진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일상적인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날씨가 좋네. 사소한 대화들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의 하루를 궁금해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 태우의 제안에 미경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경 씨가 외출한다고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며 그래라는 한마디를 던질 뿐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들어올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고급 카페에서 만난 태우는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는 세련된 이야기꾼이었고 미경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넌 여전히 아름답네. 그의 한마디에 미경 씨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었나요? 주말이면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고, 미경 씨는 태우와 미술관을 가거나 음악회를 다녔습니다. 전시회에서 그림을 보며 나누는 대화,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들이 그녀의 삶에 새로운 색채를 입혔습니다. 이런 게 인생이구나. 미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와 텔레비전 앞에서 잠든 남편을 볼 때면 찰나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 와서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는 게 옳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태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경 씨, 정말 행복해?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아? 그 질문은 미경 씨의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미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저 나로서 살고 싶어. 결심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내리며 미경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신문을 보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경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미경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남편은 순간 커피잔을 놓쳤고 뜨거운 커피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을 살았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높아졌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몇 년 동안 고민했어요. 당신은 내가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나요? 나는 그저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이었나요?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거실에서 딸 혜진이 달려 나왔습니다. 주말이라 집에 있던 딸은 부모의 대화를 듣고 있었나 봅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우려 뭐가 부족했어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평범하고 행복했는데. 평범한 게 전부가 아니야. 미경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야.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고 싶어. 그 순간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며 휘청거렸습니다. 여보, 아빠! 미경 씨와 혜진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쓰러졌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진단은 뇌졸중.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지만 그날 이후 가족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기적이에요. 혜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 얘기를 꺼내다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 현우도 병원에 왔지만 미경 씨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4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지워온 시간들. 이제는 그것을 끝내야 할 때라는 것을. 미안해. 그게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태우는 그런 미경 씨에게 더욱 다정했습니다. 힘들었겠네. 그의 따뜻한 위로에 미경 씨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우는 멋진 레스토랑으로 미경 씨를 데려갔고 값비싼 선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나의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미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 실제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이혼 후 미경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태우는 미경 씨를 호화로운 세상으로 인도했습니다.
매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명품관에서 쇼핑을 하고 때로는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SNS에는 화려한 일상이 가득했고 댓글에는 부러움의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언니, 완전 인생 역전이네. 진작 이혼할 걸 그랬어요. 너무 멋있으세요. 미경 씨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설렜고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미경 씨를 찾아왔습니다. 미경 씨, 사업 자금이 필요해. 해외 투자 건의있는데 큰 수익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몇 달만 지나면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 미경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집을 정리한 돈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우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모든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태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만나자는 요청에는 바빠서. 라는 짧은 답장만 돌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태우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 태국의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 속에는 태우와 젊은 여성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샵 새로운 시작 샵우리 허니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미경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화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고 모든 연락처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가 보여준 화려한 세상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집으로 돌아온 미경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가정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미경 씨는 자녀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연락하시는데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여전히 가꾸고 있다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광경은 미경 씨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남편은 한 여자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미경 씨와 함께였을 때 본 적 없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떠날 때 후회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 한마디에 미경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미경 씨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일상은 허상이었고 가족들은 등을 돌렸으며 그토록 믿었던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구직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 한켠의 작은 국수집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본 적 없는 자신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국수집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나르다 손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수고가 많네.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인사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나누는 수다는 특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명품백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찾으려 했던 행복이 어쩌면 이런 소소한 순간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느 날 한 할머니 손님이 국수를 드시다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미경 씨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미경 씨를 바라보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미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거창한 말이 아닌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국수집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미경 씨는 우연히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처 요양원에서 돌보미를 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월급도 더 나오고 4대 보험도 된대. 함께 일하는 언니의 말에 미경 씨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은 미경 씨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연세도 적당하시고 경험은 없으시지만 진심이 느껴지네요. 그렇게 미경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목욕을 돕고 때로는 밤새 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 내 딸 같아서 참 좋아. 치매가 있는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미경 씨를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그 말에 담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 딸에게 버림받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어서 와요. 우리 미경 씨. 몸이 불편하신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미경 씨를 기다리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보며 들려주시는 젊은 시절 이야기는 마치 인생 수업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미경 씨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미경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거더라고. 돈도 명예도 다 지나가는 거야.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서로에 대한 기억뿐이야.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경 씨는 문득 자신의 선택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가족을 뒤로하고 선택한 새로운 삶, 그 속에서 찾으려 했던 행복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써내려간 일기장은 미경 씨의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미경 씨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고 장바구니에는 평소 즐겨 먹던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잘 지내요? 미경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도 잘 지내 보이네.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텃밭을 가꾸고 있었고 요즘은 동네 노인회에서 봉사활동도 한다고 했습니다. 혜진이랑 현우는 잘 지내나요?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둘 다 잘 지내. 남편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혜진이가 이번에 임신했어.
12월에 출산 예정이래. 미경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곧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구나.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미경 씨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한번 보러 오지 그래. 혜진이한테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그 말에 미경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는 요양원 야간 근무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할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미경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딸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해, 딸. 단 2글자였지만 미경 씨의 모든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짧은 답장이었지만 미경 씨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만큼 기뻤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로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돈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따뜻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12월이 다가오는 어느 날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출산 예정이에요. 미경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경 씨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출산 당일 미경 씨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남편도 현우도 와 있었지만 서로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처음 손녀를 안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가락, 까무잡잡한 얼굴, 깊이 잠든 모습이 마치 어릴 적 혜진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기 이름은 희망이로 하려고 해요. 혜진이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미경 씨의 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양원 일을 마치면 혜진이네 집에 들러 아기를 돌보는 일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경 씨가 아기를 돌보는 동안 혜진이는 조금씩 엄마에 대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가 되고 보니 한 사람의 여자로서의 삶도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 말에 미경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현우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퇴근길에 들러 희망이와 놀아주곤 했는데 그럴 때면 미경 씨와도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거 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들고 혜진이네 집에 왔습니다. 아기한테 좋은 거라고 해서. 서툰 말투였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경 씨는 그 채소로 된장국을 끓였고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 상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요양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미경 씨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미경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손녀 자랑 좀 해보소. 미경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 속 희망이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미경 씨는 요양원 휴게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황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00세 시대, 늘어나는 황혼 이혼. 미경 씨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자신도 그랬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느꼈고
새로운 삶을 꿈꾸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어 모든 것을 버리려 했던 그때. 하지만 지금의 미경 씨는 달랐습니다. 일상의 소소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은 지금은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경 씨, 이리 와봐요. 치매 할머니의 부름에 미경 씨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손을 잡아주면 참 따뜻해. 할머니의 말씀에 미경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는 것에 있다는 걸. 퇴근길, 미경 씨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필요한 재료를 고르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요. 희망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꾸 찾아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장을 보면서 미경 씨는 문득 지나가는 커플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때의 자신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옷차림이지만 마음은 더없이 풍요로웠습니다. 혜진이네 집에 도착하자 희망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품에 안기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현우도 와 있었고 남편도 텃밭에서 가져온 신선한 채소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근교로 나들이 가요.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아빠가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도시락도 싸갈 수 있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때는 깨어진 줄 알았던 가족이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느꼈고 새로운 삶을 꿈꾸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어 모든 것을 버리려 했던 그때. 하지만 지금의 미경 씨는 달랐습니다. 일상의 소소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은 지금은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는 것에 있다는 걸. 퇴근길, 미경 씨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면서 미경 씨는 문득 지나가는 커플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때의 자신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옷차림이지만 마음은 더없이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0년 부부의 이혼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겉모습, 새로운 사랑, 아니면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덕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울림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울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